안녕하세요, 에이트입니다. 여러분, 요즘에 갤럭시나 아이폰 이런 최신 스마트폰들은 카메라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말 좋은 화질과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죠. 사실 일상적인 용도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고 봐도 되는데 여전히 카메라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카메라를 취미로라도 즐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런데 항상 고민이 되는 거는 이 렌즈를 고를 때 어떤 렌즈를 골라야 될지,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정말 부담스럽죠. 뭔가 저렴하면서도 화각도 여러 가지 화각을 쓸 수 있고 조리개도 좀 밝은 렌즈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가격이 높거나 휴대성도 떨어집니다. 그런데 이번에 후지필름 카메라를 위한 작고 가벼우면서 밝은 고정 조리개를 가진 시그마 줌 렌즈가 탄생했습니다. 심지어 가격마저도 저렴해서 가성비 줌 렌즈를 찾던 분들이 정말 기다리던 렌즈일 거예요. 바로 시그마 1850 f2.8 DCDN 컨템포러리 X 마운트 줌 렌즈입니다. 저처럼 전문가는 아닌 일반 유저의 입장에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첫 번째로 디자인을 살펴볼게요. 렌즈를 처음 열어봤을 때 와, 진짜 작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기다가 조금만 조미료를 넣으면은 이 정도면 진짜 단렌즈급 크기 아니야? 싶을 정도였어요. 기존에 사용하던 렌즈들보다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움 때문에 들고 다니기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무게는 스펙상으로 285g, 실측을 했을 때에도 딱 284g 정도가 나옵니다. 크기 비교를 위해서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던 소니용 f2.8 2870 시그마 줌 렌즈를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어요. 소니용 렌즈는 풀프레임용 줌 렌즈고 후지필름은 당연히 크롭바디용 렌즈인데 딱 그대로 미니 사이즈로 축소한 느낌이죠. 무게를 비교하면은 대략 190g 정도가 차이가 있었습니다. 여기다가 후드를 붙이면 이런 느낌이에요. 소니 크롭바디용 시그마 1850 렌즈가 있었는데 그 줌 렌즈가 소니 크롭바디 유저에게 표준 화각 줌 렌즈로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많이 받아왔는데 그거에 딱 후지 마운트 버전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. 경통에는 줌링과 포커스링이 있고 조작감도 너무 가볍지 않으면서 너무 무겁지도 않은 정도였습니다. 비교적 줌링이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들어요. 그런데 하나 조금 아쉬웠던 점은 외부에 초점을 수동으로 전환해주는 물리 버튼이 없다는 점이 좀 아쉬웠어요. 화질의 경우에도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. 찍은 사진들을 보면 조리개 최대 개방부터 조이기까지, 그리고 화각도 18mm부터 50mm까지 다양하게 촬영을 해봤는데 결과물들을 보면 만족스럽더라고요. 피사체를 담아내는 선의도부터 비네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만족감이 컸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수치적으로 분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찍은 조건들과 함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. 각 사진별로 중앙부와 코너부의 비네팅 정도, 그리고 해상력의 차이 정도를 멈춰가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런 테스트 관련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어설픈 정보로 잘못되게 전달하느니 그냥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로 물어봐주세요. 제가 이 제품을 대여받은 건데 반납하기 전까지는 테스트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해서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스마트폰이 아니라 이 카메라를 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보케와 배경 흐림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소프트웨어 처리로 이 흐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원근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 배경 흐림과 보케가 이 카메라의 가장 큰 매력이죠. 잠깐 퀴즈 타임으로 아이폰과 갤럭시로 찍은 사진과 이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한번 골라보세요. 정답을 공개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아이폰과 갤럭시, 그리고 세 번째가 미러리스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. 저는 이 결과물을 보고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와, 역시 요즘 스마트폰들 진짜 장난 아니다 라는 생각과 함께 그래도 좀 디테일한 영역에서는 카메라를 못 따라가기는 하는구나 싶었습니다. 또 전구간 f2.8의 밝은 조리개를 사용 가능해서 이런 보케도 쉽게 찍을 수 있었는데요. 보케도 거의 원형에 가까워서 예쁘게 매치더라고요. 배경 흐림의 경우에도 이상하게 뒤틀리거나 일그러짐 없이 자연스러운 흐림으로 피사체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. 한번 빛 갈라짐도 찍어봤는데요. 조리개를 10일까지 조여서 찍어봤는데 대략 이런 느낌이었습니다.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빛 갈라짐을 찍다 보니까 플레어 현상도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초점을 맞추는 것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. 피사체를 잡아낼 때 이리저리 움직이면서도 굉장히 빠르게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영상을 좀 많이 찍다 보니까 초점을 잡을 때 이게 소리가 나는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
스태핑 모터를 사용해서 빠르고 조용한 초점을 잡아줬습니다. 그런데 초점 관련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었는데요. 그건 바로 이렇게 줌 링을 돌려서 화각을 전환을 할 때 초점이 좀 나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. 비교를 위해서 소니 A7C의 시그마 f2.8 2870으로 찍은 영상을 비교해보면 여기에도 조금은 발생하지만 그 양의 차이가 좀 많이 나죠. 그런데 이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줌 링을 돌릴 때 노출이 튀는 현상이 후지필름 카메라 자체의 문제라는 글을 좀 봤는데, 이런 현상도 후지필름 카메라의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그마 렌즈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다만 제가 대여받은 이 렌즈가 양산품이 아니라 프로토타입 제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 양산형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 줌링을 돌리고 난 후에 고정이 된 상태에서는 빠르게 초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최소 초점 거리가 12.1cm라서 거의 준 접사 사진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. 제품샷을 찍을 때 여러분들께 특정한 지점만 가까이 찍어서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, 그럴 때에는 한 곳에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화면을 담기에 마크로만한 게 없거든요. 그리고 이런 기능을 이용하면 평소에 봐오던 사진뿐만 아니라 개성 있는 결과물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후지필름 이용자들을 위한 작고 가볍고 고정조리개의 가격까지 저렴한 시그마 f2.8 1850 DCDN 줌렌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카메라를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단렌즈를 여러 개를 모을지 아니면은 줌렌즈를 좀 괜찮은 걸 살지 이런저런 고민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, 입문자분들이 이 표준 화각대에서 가격도 생각하면서 휴대성과 편의성 그리고 화질까지도 고려를 했을 때 선택하기에 정말 좋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. 단렌즈와 정말 정밀하게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f2.8이라는 밝은 고정 조리개, 그리고 한 개 렌즈만으로 광각부터 표준 화각까지 커버할 수 있고, 이 정도의 작은 크기와 화질까지 보여준다면 이 렌즈로 입문용으로 가져간 다음에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단렌즈를 구입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에이트를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